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을 모시고 오랜만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저희 팟짱 식구신데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예. 네, 저희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오장박 지난 그 오장박이 간다. 총선 그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국 각지 다 돌았다며. 아유, 그렇죠. 근데 저희 지역은 왜 안 오셨어요? 네?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분들의 방송을 해드리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떨 뻔했어요. 안 됐으면 민심이고 천심이고. 아니 편파 방송 편파 네. 방송의 그 아이콘 팝장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정을 생각에 의리가 있지. 네. 나는 그 사실 선거 운동하느라고 그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못 듣고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다 돌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남, 호남,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대전은 저희가 가려다가 여기는 당연히 된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팟짱에도 많이 나오셨고 그 지역 민심 많이 얻었을 것이다. 저도 말하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여간 네. 그동안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예. 이제 4선 정말 중진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팟짱 애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자, 카메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예. 저 만나고 싶으셨죠? 예. 정말 저도 우리 팝장 우리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었어요. 다만 장윤선, 박종호 두 분이 그 농간 때문에 제 출연이 자꾸 저지당하고 그랬는데 네. 민심 때문에 팝장도 어쩔 수 없구나. 네.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출연하게 됐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는 매주 어쩌면 매일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지를 작성하다가 대전 유성을 의원님께 써야 되는데 대전은 제가 대선으로 잘못 오타를 썼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대선에 나오시는 건가요? 반기문 네. 유엔 사무총장도 나가는데 온갖 의정입대증이 다 나간다는데 나도 의정입대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 준비를 하시는군요. 제가 아니 반기문 총장 네. 이런 사람 저 사람 아무개 조무개 다 나가려고 하니까 네. 저라고는 못 나갈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본인은 내가 볼 때 확대 해석을 하고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거는 아직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권 아니, 인사잖아요. 해석을 확대하든 축소 해석을 하든 네. 그건 우리 마음이지. 왜 본인은 그런 말을 해서? 말해놓고 예.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대선에 나간다. 네. 충청 대망론에 네. 자기 중심 인물이다. 이런 거 즐기는 것 같은데 네. 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하시고?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 네.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해요. 그렇죠. 영어 시간에 수학이에요. 네. 수학 시간에 국어예요. 맞아요. 다 빵점이에요. 지금 반기문 총장 네. 외국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소원에 힘입어서 본인이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네. 유엔 사무총장 됐고 연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것이 늘 따라붙는데 유엔 사무총장 직무를 잘 충실하게 해야죠. 네. 지금 중동의 시리아 이런데 내전 막 하고 IS 무자비한 전쟁 이런 참사가 많고 네. 그렇죠. 각국의 기아들 기아 사태 또 이민, 질병 네.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촌이 온통 앓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힘 있는 나라들 돈 있는 나라들 설득해서 빈부격차 줄이고 청년 실업 이런 거 해결하고 이런 데 가서 목소리 높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네. 누구하고 똑같아요. 외국 나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대접받죠. 네. 사무총장 하니까 국가원수 대접받으면서 맞아요. 예. 무슨 이렇게 디너 어쩌고 저쩌고 디너가 만찬인가요? 하여간 영어를 잘하시는데 한국어나 매치가 안 돼. 하여간 그렇게 대접만 말하니까
지금 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가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뭉갠다. 네,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우린 기분 나쁘죠.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 전체 자존심을 긁는 거고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유엔 헌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초국적, 초당적으로 활동을 해라 국제 그럼요. 그 지도자로서 이런 예. 얘기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 박근혜 대통령, 뭐 황교안 국무총리, 네. 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하면서 자꾸 군불 때우고 있잖아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수를 알아. 분수를 알아야 된다. 예. 그 그리고 수학인가 지금 이거는? 예? 수학, 분수, 아니 수학이 아니고 산수? 지금 저하고 지금 농담 때문에 제가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 일 열심히 하세요. 예. 그거 하고 그거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임기도 한 7, 8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한참 전부터 전 방기문 총장에 대한 평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세계 각국의 외교 무대에서도 평이 안 좋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 받도록 해야죠. 유종임을 거두도록. 그게 먼저인데. 근데 지금 아니 무슨 갑자기 대선 뭐 예. 누가 그거는 새누리당의 소위 새누리당의 이해관계,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별다른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참 얄팍한 아주 저급한 네. 아주 치사한 네. 아주 비열한 그런 추잡한 형용사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정치적인 술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지지도 조사해 보면은 방기문 총장이 1위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 조사가 그래요? 아 지금 여러 조사가 3-4개 정도가 여론조사 아직도 믿습니까? 아, 지난 총선 때 네, 언론인 여러분들 오마이뉴스도 그거 막 했죠. 보도를 했죠. 뭐 무슨 리얼미터, 네, 네. 갤러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근데 맞아 떨어졌네요. 새누리당이 제 압도적 200석, 뭐 180석 네.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일당이 된 것도 아니고 네. 뭐 국민의당이 잘해서 저막몇 30석인가 얻은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오만 방자한 그런 행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오만 독선의 국정 이런 네. 거에 대한 국민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회초리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뭐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무수한 검증 절차를 거치면 방기문 사무총장이 네. 끝까지 갈 거다 생각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진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유엔 사무총장 일도 제대로 못한 분이 네. 유엔을 사무총장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온갖 혹평을 듣는 평가를 받는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럼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안 되죠. 네. 절대 막을 겁니다. 아니 오늘 발언이 좀 세시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가. 아, 이 사선 중진의원으로서 참 아픈 곳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사선 되면 점점 빼거든요. 네. 저는 저 초성 같은 사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방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신선한 이미지, 그다음에 국제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방기문 있는데 총장이 뭐가 신선합니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하긴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냐면 네. 신기루 쫓으시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방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은 네. 인기 투표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신기루 정치권에 멀리 있는 사람,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이면 지금 정치인들보다 나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초래한 건 사실 저를 포함한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책임이 큽니다. 네. 오죽 못하면 저런 방기문 총장한테까지 국민들께서 눈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네. 그런데 방기문 총장의 민낯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지면 이제 뭐 그 무능력과 뭐 그 형편없음이 드러날 것이고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죠. 네. 이상님이 더 기존 분발해야 되겠죠.
기존 정치권이 뭐 올바른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런 반기문 총장 같은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에게 그런 지지도가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국민들께서 있죠. 신기루 쫓지는 않겠죠. 네,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렇게 신기루를 헛된 거라는 걸 모르실 것도 아닐 텐데 또 속나보다. 네. 하지만 이놈들보단 낫다. 아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 제가 한번 국민들께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신기루 여러 번 쫓아봤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번에 뭐 그런 느낌이 좀 났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이는데요. 아니 그 충청권 인사란 말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서 뭐 충청 포럼에서 민다 뭐 거기 윤상현 의원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석열 분이잖아요. 의원은 지난번 막말해가지고 네, 뭐 새누리당에서 저기 그렇죠. 뭐 제명 그 공천 못 받고 해가지고 탈당하고 뭐 이런 그랬잖아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친박 대선 후보로 밀어서 그걸 보고 예 끼리끼리 유유상종. 유유상종. 경북 뭐 안동, 경주 이런 데도 가더라고요. 저는 경북 안동, 예, 경주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보면은 친박 지지세가 높은 곳에 가서 뭔가 지지율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추측 네.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유엔 사무총장의 지금 현업에 네,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는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좋아요. 욕심 낼 수 있죠. 아니 저도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도 밥장을 디딤돌로 해서. 네.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미 선언했어요. 선언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밥장에 나오는 이유는 지지 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예. 하여간 누구나 욕심 낼 수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꿈은 꿀 수 있죠. 지금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일도 안 하면서 국어 시간에 공부만 하고 네. 졸다가 기껏 꺼낸 게 영어책 꺼내고 있으면 되냐고요. 딴짓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시원한 오늘 말씀이 계속 계시는데요. 댓글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예. 런콘 장님, 이상민 의원님은 사나이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형태님, 예, 반기문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황선환님, 반기문 총장을 향해서 그거나 잘해라, 사무총장직 잘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김선진님, 이상민짱. 그런 이제 댓글 쓰실 네, 때 예, 예.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 좀 많이 올리세요.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팝장 너무 재밌게 들었던데 이게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팝장의 댓글 그동안 제가 막 김영란법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 막 비판하고 막 욕 바가지 먹었잖아요. 맞아요, 기억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종걸 대표를 또 욕하면 막 잘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종걸 문재인 동반 네, 욕을 하면 네.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팝장 너무 재밌게 들었다. 유익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안 나오냐. 어, 그래서 내가 팝장에 농간 때문에 못 나오냐. 그래서 댓글 좀 민심이 표출되는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저 박정호, 네, 장윤선 이 권력에 꿀리지 말고 마음껏 이게 댓글을 달고. 예, 뭐 저희가 무슨 권력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우리 정치인분들 그리고 이슈 인물들을 모셔놓고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는 그게 건데요. 늘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상투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강성님께서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하는 댓글도 있네요. 아니 교편도 잡으셨었어요? 아니 저 시간강사. 시간사. 근데- 그때 그 학생이신가 봐요. 학생인모임 어디 학교 예. 어디 강의를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어디 대학에서 들으셨는지 이것도 좀 달아주십시오. 이강성님. 이강석 네, 이강석님. 남학생이었구나. 뭐 그걸 또 여쭤보세요. 아이. 네. 자, 어느 대학이신지 궁금해 여학생이면 하시고요. 더 반가울 거. 자, 하여튼 반기문 총장을 향해서 정말 신랄한 비판, 채찍질을 주셨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팟짱 생방송 그리고 VOD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그 이상민 우리 의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또 현안으로 예. 넘어가 보죠. 예.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이상민 의원님 좀 삐치시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저 시간 많습니다. 한 3시간 가능합니다. 3시간이요? 오늘 방송 3시간이요? 예. 네, 이제 1시간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쁘기 때문에. 자, 아무튼 4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셨어요. 뭐 안타깝진 않아요. 표차가 많이 나가지고. 네, 표차가 많이 나셨는데 우송대 예. 됐다는 국제통상학과. 네?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예, 강의를 하셨군요. 예. 네, 아무튼 반갑다고 하시네. 반가우신 거죠? 예, 반가워요. 네, 남학생이지만 예, 남학생이지만.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셔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꿈이 있으셨구나. 아니 뭐 원내대표가 무슨 아무나 의원이면 출마할 수 있는 거지.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제가. 저는 또 이제 음지에서 활동하실 건 생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양지를 권력지향적입니다. 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페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페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정치를 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네. 훨씬 지지 기반이 탄탄했고 제가 또 취약했고. 왜 이렇게 지지를 못 얻으셨어요? 민심을 잃으셨어요? 당내에서? 우리 예. 의원들이 저의 진가를 다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의원들 탓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저 다시 표정을 바꾸겠습니다. 네. 제 부족한 소치입니다. 그렇군요. 속으로 네. 의원들이 의원들이 날 몰라줬어. 이런 건데 아무튼 그래도 패하긴 했지만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사실은 같아요. 제가 그동안 네. 의원들하고 소통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네, 뭐 좀 이렇게 샤이하시죠? 물론 뭐 예? 샤이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샤이하진 않았죠. 제가 굉장히 예. 아주 인품이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어느 쪽이 친하면 친한 쪽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종걸 원내대표님하고 자주 만나셨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쪽 자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종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판 많이 받으셨잖아요. 나도 똑같이 팟짱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알고 있어요. 네. 원내대표 선거 나간다니까 자기하고 친했던 기억을 다 지우래요. 저 뭐 이렇게 사진 그렇군요. 같이 찍었던 거. 지우라고.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나가면서 제가 4선이잖아요. 네. 제가 뭐 꼭 어느 자리를 꼭 욕심내서가 아니고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겠다. 특히 뭐 상임위가 다른 상임이라도 좀 만나서 4선쯤 되면 이제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통의 주도 영역 역할을 제가 좀 물꼬를 많이 만들어야죠. 이게 왜 소통이 안 되느냐라는 점에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친노다 비노다 뭐다 뭐 친문이다 네. 뭐 이종걸이다 어쩌고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제 역할을 못한 저도 잘못이 있다. 삼선의 법사위원장이면 네. 당내 중견이고 일정한 리딩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닌 분들 생각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을 좀 모아놓고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쌈도 시키고 화해도 시키고 네. 막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제가 법사위원장 중심 잡고 잘하면 되겠지. 네. 이런 점에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너무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4선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덕분 또 국민들 덕분 네. 또 밥장의 덕분 우리 대전 유성구 국민들의 큰 지원으로 제가 국회의원 4선 됐잖아요. 네. 제가 제 주제에 어떻게 국회의원 더구나 4선까지 됐겠어요. 예. 갑자기 겸손한 모습을. 하여간 그런 생각에 제가 도리는 후배들 선배님들 잘 모시지만 후배들을 잘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원내대표 경선 통해서 많은 성찰을 했죠. 예,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당권에는 도전하시는 겁니까? 제가 네, 8월 말 9월
초 전에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원내대표가 표가 몇 표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지? 근데 당 대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저 당 대표 나가고 최고위원 된 분들한테 네.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만 한번 보내는데도 한 2, 3천만 원씩이래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한 5번만 보내면 1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나가려면 한 10억 정도 같은데요. 근데 10억이 무슨 껌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억이 누가 줘요? 밥장에서 예. 뭐 펀드 이상님 펀드 해서 하나. 아 저희는 출연료 안 주시잖아요. 안 드리잖아요. 저희는 팟짱에서는 현역 의원님들. 지금까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네 그런 애로점도 있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선거 공영제 돼야 돼요. 음. 뭐 저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당에 이렇게 보면 그런 돈을 하다 보면 솔직히 요새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뭐 10억이 나올 수 있는 돈이 있나요? 개인 돈이 있단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서 충당을 하려면 네. 검은 돈을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한 부패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여망, 그렇죠. 우리들의 소망에 소임에 비춰보면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마 뭐 새누리당은 더 할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그것도 그러면 정당 개혁 차원에서 네. 정당 개혁 차원에서 사실은 내놓고 얘기는 못하는 부분인데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20대 국회 첫 이제 당권 선거인데 대표 전당대회 거기서부터 바꿔나가야겠네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당 대표의 권한을 지금 새누리당은 뭐 집중시킨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우리 당처럼 우리 당은 막 최고위원도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는 안 된다 봐요. 권력은 나눠 가져야죠. 분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분점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게 효율성만 쫓다보고 우리도 뭐 당 쇄신안이다 해서 네. 이번에 뭐 당 대표만 두고 최고위원은 없어지고 막 본부장 직제로 바꿨잖아요 지난번에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는 결코 당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거는 예. 민주주의라는 거는 거추장스러워요.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귀찮고. 거르고 비용도 들고 뭐 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반대하는 놈들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네. 그러나 그거 민주주의가 숙성되려면 그렇게 번잡하고 시간 걸리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듣기 싫지만. 그래서 저는 권력이 집중되면 분명히 이 오남용이 생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권력을 대표에게 집중시켜서 어떻게 보면 단일 체제, 단일 대우로 만들어가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더민주는 권력을 나눠주고. 아니 지금은 우리 꽉 집중돼 있죠. 네. 최고위원도 없어졌잖아요.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정권을 어떻게 보면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난번 그게 그렇게 된 거는 네. 사실 지난 혁신안의 산물인데 그때 저도 그냥 혁신한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반대하면 뭐 문제 제기를 하면 완전히 반혁신, 네. 반혁명주의자로 몰릴까봐 그런 저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네. 사실 저도 용기가 좀 없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참 이 정당 민주주의가 더민주에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민주주의를 볼 때 참 이번에 상시청문회법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청을 했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설명을 하고 제의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요.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있구나 그 이런 생각이 상임위가 들더라고요. 소환 사항에 필요하면 네. 의결을 통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그 법이 상권 분립에 위반되고 위헌이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소환 사항에 대해서 네. 필요할 때는 필요하더라도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는요 솔직히 실익 없는 규정이거든요. 저는 네. 그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처럼 한 명의 국회의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한 명이 주도하는 청문회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중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국회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은 24시간 국회가 청문회 때 학자 국회에 때는 있는 그렇게 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말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국회 독재래요. 의회 독재. 그게 독재입니까? 대통령 독재지 지금. 아, 진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임위가 새누리당 출신이면 그 새누리당 출신 위원장이 안건 상정도 안 시킬 겁니다. 네. 그 위원장 권한이니까. 야당 출신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을 못 해요. 그렇죠. 그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 못 해요. 네.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무화시켰는데 말 안 들으면 자료 제출 안 하면 제재 조항이 시원찮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제재하려고 해도 의결이 있어야 돼요. 증인 참고인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고발해서. 근데 그것도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의결을 못 하니까 네. 고발도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속수무책 그렇군요. 무력한 청문회 기존의 청문제도 네.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그냥 상임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필요하면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어쩌면 장식구에 불과한 것조차 소권력 분립의 위반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심기의 위반이겠죠. 박근혜 대통령 심기의 위반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첫째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묻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진정 갈등 유발자인가? 갈등을 먹고 사는 분인가? 네. 갈등 유발자. 예, 그렇지 않고서는 네. 이렇게 툭하면 야당과 갈등 싸움이 유발될 거를 꼭 찾아서 꼭 시비를 걸잖아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때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때 부르셨죠? 재창하셨죠? 불렀죠. 예. 그때 거기 저 광주에서 뵀잖아요. 맞아요. 잠깐 뵀었죠. 예. 잠깐 뵌 게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참 인터뷰 하시더라. 예? 저희가 이렇게 모시려고 저 짧게 원내대표 했던 떨어지면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겁니다. 하여간 예. 아니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는 이분이 진짜 갈등 본능적으로 그냥 DNA가 갈등 유발인지 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속셈이 있으신 건지 국정이 형편없이 굴러가니까 네. 그걸 뒤엎기 위해서 계속 야당과의 트러블을 야기해서 불러일으켜서 그걸 뒤엎으려는 건지 지금 새누리당 친박 뭐 비박 네네. 싸움에 그런 걸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건지 예. 그렇게 갈등 볼 수도 있겠네요. 유발자 박근혜 대통령. 네, 또 이제 아프리카 가셨어요, 지금. 예.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뭐 인류 복지, 세계 평화 뭐 이런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좋은 얘기, 네. 공자 말씀하실 텐데요. 뭐 어떤 의상을 입으셨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아프리카에 가 계신, 그러니까 국내에 안 계신 상황에서 또 이런 제의 결정 이런 저는 게 또 근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개탄스러운 거는 네. 이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정부의 국무위원 네. 정말 생계형 장관들이에요. 생계형들. 그 장관을 못하면 어디 돈 1원도 벌 능력이 네.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새누리당 사람들. 정진성 원내대표. 네. 아니 도대체 그냥 아주 저 앞장서서 꽹가리 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분위기 잡고 그렇게 자신이 없고 네. 그렇게 소신 없고 그렇게 생각 없는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여야를 같이 하고 국회를 꾸려가는데 아주 지긋지긋해요. 네. 20대 국회도 뻔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인데도 이런 여러 갈등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는 또 정쟁하는 곳이다. 청와대와 싸우는 곳이다. 여야가 싸우는 곳이다. 이런 발목 잡는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또 국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해서 뒤집어 씌우고 음. 엉망진창 국정은 네. 그냥 그걸로 뒤덮고. 이게 또 전략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그렇게 해봤는데 들리는데요. 예. 지난 총선 때 망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저는요 이 원인에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늘 집행부의 수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가 보장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네. 뭐냐?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여차해서 안 되면 국회 해산시키고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이 부족해서 지금 쉽지는 않지만 네. 지금 대통령 5년 임기가 보장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이 선거 때는 온갖 달콤한 얘기는 다 해놓고 네. 아주 막 그냥 온화한 표정에 뭐든지 굽혀서 해줄 건 다 해놓고 선거 끝나고 되고 나서는 완전히 언제 봤더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그렇죠. 5년 안에 뭐 저는요, 우리 대통령제의 문제는 권력이 집중된 데 있는 건 물론이지만 그런 대통령에게 임기가 5년 동안 완전히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네. 국회가 통제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장식구에 불과한 국회법 개정안조차도 거부권 당해가지고 뭐 폐기니 뭐니 이런 헛된 수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잔뜩 네. 있고. 그러니까 뭐 개헌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을 하셨는데, 자, 이 정의학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도 있어야 된다.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영남, 호남을 지역적 패권으로 하고 있는 네. 양대 거대 정당. 지금 이번에 20대 국회 3당 구조가 됐지만 이것도 기형적이잖아요. 호남권에만 국민의당, 네. 그리고 이제 뭐 영남권에 새누리당, 그리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나 호남을 막 지역적으로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이지만 매우 기행적이고 파행적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대선거구제, 네. 말하자면 대전 같은 경우 7명을 뽑으면 7명은 한 번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거구로. 네. 그러면 어느 당도 3명을 넘어서 당선이 그렇죠.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1당, 2당, 3당, 4당, 5당 사표가 방지되고 여러 정당, 색깔이 정당이 등장하고 네. 지역적 패권을 밑바탕한 그런 구태, 네. 패륜적 정당은 등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영남에서도 3당, 4당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 지역적 패권의 득을 보고 있는 이 당들이 그 기득권을 놓고 정말 대선거구제를 획기적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하면 네. 연합정권도 가능하고 어. 다음에 국민주권주의가 살아 숨쉬는 늘 임기가 보장이 안 되면서 검증 퇴출시킬 수 있는 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어. 필히 대선거구제가 됩니다. 예. 개헌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런데 중점을 두시고 계신데요. 저도 그러면 사실 대선거구제 되면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거죠. 7명을 뽑는데 7명의 후보를 다 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 당끼리도 경쟁이거든요. 그거 보장 못합니다. 저는 이거 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될 것 해야 같아요. 됩니다. 근데 지금 19대 국회 보면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밀려서 떠밀려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됐잖아요.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뭐 언론,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네. 우리나라의 이 국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선거구제로 가고 이게 정착이 되고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개파 개보 정치로부터 극복되면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갈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그 이상민 우리 의원과 방송을 저도 몇 차례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뭐 체계적이고 비전이 좀 보이는 그런 발언은 처음이니까 싶은데요. 저 그동안 제가 방송한 거 못 들으셨습니까? 어때 그런 말씀을 상투적으로 쓰는 분이 장윤선 네. 기자님이거든요. 그분도 매번 방송할 때마다 놀랍대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선으로 돌아온 이상민 우리 법사위원장, 네 의원님의 말씀 저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 선거구 바꿔야 됩니다. 대선거구제로. 대전을 한 7명 또는 좀 더 넓힌다면 대전 충남을 한 건으로 네. 또는 충청권을 한 건으로. 그러면 진짜 5-6개의 정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식단이 다채롭죠.
오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네. 이 두 개 중에 아니죠. 짬짜면을 볶음밥- 먹을 수 있죠.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저 짬짜미도 먹을 수 있고 계란말이도 짬짜면이야. 짬짜미가 아니고 짬짜면. 짬짜면 아, 네, 짬짜면입니다. 식사 끝나고 짬짜면 예, 계란말이도 먹을 수 있고 제육볶음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해지잖아요. 네. 선택권이. 근데 지금은 강제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미워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네. 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싫은 사람은 국민의당. 뭐 이렇게 강제적 선택을 하는데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선택하고 싶은 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 늘 잘하면 계속 못하면 퇴출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상민 의원께서 좀 지금 주도적으로 제가 해서 예. 의원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저 새누리당 뭐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네. 의원들을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저 공부 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민들하고도 대화를 계속 해야죠. 네. 그러니까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만들어져서 다음 총선, 뭐 대선, 뭐 대선은 뭐 큰 상관없지만은 총선 때 이번에는 뭐 내년에 있는 대선은 대통령 욕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 안에 개헌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나간 분들은 다음 임기 초기에 개헌하겠다. 그런 소송도 공약이 나와야겠네요. 헌법도 개헌하고 개정하는 건 물론이고 네.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조일권님께서 4선의 법사위 위원장님, 전 법사위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지금은 29일까지입니다. 29일까지요. 왜 그러면 제가 아직은 저는 법사위 위원장님이시네요. 아직은입니다. 네, 굉장히 그 놓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법사위. 제가요. 저희 사무실을 이제 의원회관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위원장실에서 예, 예. 거기 넓고 좋았는데. 29일까지 비우래요. 그래요? 근데 아직 안 비웠어요. 이거 놓기 싫어요. 놓기 싫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네. 더 하고 싶어요. 법사위원장직도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금단 현상으로부터 예. 훌훌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하. 저도 법사위원장 이거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으세요? 좀 더 잘할 걸.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에서 이제 물러나시면은 어느 상임위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결정하셨나요? 우리나라 재정 계획, 국가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일대 혁명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 혼자 쉽지는 않지만 네. 계속 그래서 기재위를 가고 싶어요. 기재위요. 저 세금 걷어들이는 거, 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돈 없는 분들한테 조금, 그리고 많이 걷어들인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들인 세금을 없는 분들한테 쓰도록 하는 게 네. 세금의 본래 본능적 기능입니다. 네. 소득 재분배 기능.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예, 법인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기업들, 재벌은 세금을 더 깎아줘요. 네. 일자리 창출하라고. 근데 일자리 창출 됩니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후려치고 횡포 당하는데도 속수무책인데도 대기업들은 정말 옥죄고 있고요. 그걸 바꾸고 싶다. 이런 세입과 세출. 세입과 세출에도 세출. 얼마나 형편없이 돈 쓰는 데가 많습니까? 네. 국방 예산 보면 기껏하니 그 어마어마한 몇십 년 동안 국방 예산 돈 퍼붓는데 네. 아직도 저 북한과의 그 군사력 비교하면 비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지금 그 북한의 군사비보다도 몇 배의 군사비를 쓰는 게 우리나라인데 기껏 만드는 게 대포 포 쐈는데 중간에 걸리는 그런 네. 대포나 만들고 있고 총알에 뚫리는 뭐 방탄복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비리 왜 그러세요?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어이없는 이런 비리나 잘못된 점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거쳐서 비단 국방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세금이 새고 곳곳에 있고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그 미래의 제목들인 우리 어린 친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 네. 보육에 대한 투자, 아하. 다음에 어렵고 한 자살 1위, 네. 막 노인 빈곤율 1위
이런 나라 이런 엄청난 저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 대한 저 나라의 뒷받침, 네.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이라도 나아질 수 있죠. 네. 엉뚱한데 팡팡 쓰고 예. 펑펑 쓰고 잘못 얘기했네요. 펑펑 쓰고 예. 이런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이런 세금을 또 잘 써야겠지만은 특히 여기에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에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M4 세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중책을 맡으셨어요. 예, 정말 네,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끌려 나오신 거예요? 누가 저를 끌겠습니까? 제가 자원하신 자원했죠. 거예요? 예. 제가 청년 일자리 TF팀 참여하겠다. 아, 그리고 사선이니까 네, 단장을 맡고 싶다. 그러셨군요. 예. 자, 어떻게 이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 운영할지 이게 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여기를 맡을 걸 생각하고 네, 자료도 보고 저기도 하는데 정말 안마 같아요. 어디서부터 얽히고 설켰거든요. 교육, 네, 산업 부분, 기업과의 관계, 또 구직난, 구인난, 뭐 이게 막 문화, 막 지방은 더합니다. 네, 또 해야 될 역할이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자체도 있고 또 저 청년 본인의 의식을 전환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교육제도도 이 대대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어쩌면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는 노력이기 때문에 금방 움직임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손꺼내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우린 야당 입장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좀 눈에 보이는 거. 네, 뭐 그게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본질적이고 근원 처방은도 탐구하고 그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응급처치로 필요한 것들도 내놔야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응급처치가.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공약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이미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청년 수당 청년수당. 이라든지 네.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하여튼 우리 당 소속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좀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국에 확산시키고 중앙 정부까지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무상급식의 경우가 무상급식이라 해서 좀 잘못됐는데 하여튼 아이들한테 밥 주는 거 의무급식이죠. 예, 의무급식 사실 당연히 해야 사실상 되는 우리의 거. 세금으로 급식을 주는 무상이란 건데. 말 쓰지 맙시다. 네. 의무급식. 그 의무급식이 이게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되고 전국에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지방자치 단위에서 그것이 성공 모델을 창출해내면 좋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확산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네. 이와 함께 이제 전국적 단위에서도 좀 할 수 있게 예. 그런데 이 청년수당, 청년 배당,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포퓰리즘이다. 여당도 그렇고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교부세를 깎니 많이 이건 안 되니 시행령을 바꿔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원하고 갈증 느끼고 하는 걸 왜 그게 아니 그럼 포퓰리즘을 해야죠. 포퓰리즘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인기 영합. 그럼 인기에 반영합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허구한 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좀 보세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넘어서서 부족국가 시대에도 나라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면 네. 곳간에 임금, 부족장에 곳간에 있는 곡식 다 내놨어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옛날 원시 시대 우리가 말하는 한참 전의 시대에도 그런 예. 걸 했었는데 그런 규율제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의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이재명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를 얻고 민심을 얻는 게 좀 싫어서 아니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닌가 민심 싶어요. 얻는 게 박수 받는데 그러면 그걸 본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억하심정으로 그냥 꼭 그렇게 역행하는 또는 시비 걸고 네. 딴지 걸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군요. 참 이 최저시급 문제부터 이번에 네. 공약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어디 저 새누리당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공약을 예.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 했는데 난 새누리당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아니 정권 우리는 야당인데 네. 그래서 음. 저 새누리당도 했나 싶어서 한 뭐 새누리당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당근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에서 4개의 TF를 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가계부채, 그리고 마지막 사교육비 절감 이런 TF를 꾸리겠다고 해서 처음 꾸려진 게 청년 일자리 TF입니다. 다 이제 꾸려지게 될 텐데 이런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뻐서 일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갈지 우선 활발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막 단박에 쾌도난마처럼 딱 해가지고 그런 주제는 의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너 얽히고 설켜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막 너무 막 막 해결하기 어려운 속에 들어가서 함몰돼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TF 팀에 한두 명 막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서의 제 책무와 소임은 네. 우선 TF 팀이 막 즐겁고 유쾌하게 에너직하게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게 예. 이걸 하면서 활발히 움직이도록 그거를 좀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듣고 곳곳에 청년 여러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그 친구들의 하소연할 때는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듣고 얘기 듣고 하면서 하나씩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안 잡았으니까 못하지만 정권을 잡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네. 먼저 좀 해주십사. 서울시, 예. 뭐 성남시, 대전시, 충남도, 협업을 충북, 할 수 있는. 예, 뭐 이렇게 광주, 네. 뭐 전남, 전북 네. 이런 데는 그런 데는 해야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러면 그런 데가 잘 되고 박수 받으면 딴 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 전략을 써볼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는 어차피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바꿀 수 없지만 지자체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바꿔 나가겠다. 예. 실질적인 그 모습을 지자체와, 보여주겠다. 협업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성과를 내면 또 그런 노력들을 또 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당 중에는 그렇죠. 의회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걸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데 확산되도록 예. 전략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상민 그럼 전략도 없이 단장님께서? 제가 단장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 단장으로서의 면모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TF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의무급식, 그러니까 이른바 무상급식 그 이슈로 해서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명징하게 다가오는 슬로건, 단어,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 우리 저 청년 일자리를 좀 좋은 이름 짓기 그걸 지금 하시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좋은 이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제 사제를 들어서. 예, 이거 지금 방송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네.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래요? 저 액수나 뭐 금액 그런 어. 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저기 했는데 미리 그냥 기분에서 그냥 훅 뱉어버렸다가 네, 예. 감당 못하면 좀 안 되니까. 그러게요. 예, 논의를 해보시고요. 그 정도로 네이밍이 중요하다 이걸 느끼고 계시는 중요하죠.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네. 호응을 해주시고 박사를 맞아요. 기억에 남는. 해야 이게 힘이 붙어서 하는 거지. 우리 정치권에서만 우리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별로 와닿지가 않죠. 사실 이 경제 민주화 이슈 이게 지난 대선 때 논란이 그러니까 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민주화를 우리 야당에서만 내세웠으면 경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우리도 경제 민주화한다. 그리고 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당시에
위원장에 앉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찬성과 반대로 이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슈 가지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이름을 잘 짓고 쏙쏙 들어오는 그리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TF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도 한단 말이죠. 예. 똑같이 합니다.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TF 팀에 들어오실래요? 제가 단장 내놓을 테니까 네. 우리 박 기자님이 단장으로? 단장하실래요? 네, 거절하겠습니다. 감투 욕심이 좀 있으시죠. 네. 장윤선 기자님 같으면 얼른 한다고 할 텐데. 저는 저희가 팟짱을 지키면서 우리 단장님을 자주 모셔서 예.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내일 장 이름 기자님이 뭐예요? 들으세요? 보세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댓글 안 올라왔어요? 댓글은 없는데 아마 보고 계시면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전월세, 그러니까 이런 주거 안정 문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절감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와닿을 수 있게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단어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인물들 이것들을 많이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코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해줘라. 하여튼 우리 저희도 지치지 말고 네, 끈질기게 그렇죠. 아주 그냥 뚝심 있게 물고 늘어져서 하여튼 활발히 움직이게. 맞아요. 예, 예. 현장에 계속 가고 예, 그게 현장 중요할 얘기를 것 같아요. 듣고. 예. 어. 근데 이제 하다가 뭐 TF 했는데 대충 그 전에 보면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맞아요. 예, 끝까지 간 나중에는- TF가 없어요. 나중에는 진짜 뭐 종결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종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국정원 문제, 도감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TF가 당에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끌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끝에 가서는 그분 없어졌잖아요. 탈당과 함께 TF가 그쪽으로 옮겨졌네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맞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죠. 맞습니다. 제 팟짱이 지켜보겠습니다. 돈 예. 예. 두고. 예, 네.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러니까 라이언 윈터즈님께서 대전 유성구 주민입니다. 이번에 야당답게 잘해주세요. 이번엔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 가족과 지인들 투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아유, 네, 잘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뵈야죠. 그래요? 예, 뵙고. 직접 만납니까 당원? 그러면요. 시민들을 만납니까? 예, 예, 그럼니까. 아이고, 그럼 예. 당연히 제가 그럼 만나 뵙는 거는 야,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죠. 이 시민들, 국민들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겠다. 예. 이런 자세, 낮은 자세 좋습니다. 아니, 당연한 자세.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네, 라이언 윈터스님,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핸드폰 번호 아시나요? 010 아유, 이게 5407 7706. 노출돼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뭐 노출되는 거 뭐. 다시요. 예, 010 예, 5407 네, 7706. 예. 전화 안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럼 전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 그러면 제가 회의나 이런 거 끝나면 제가 밥장 중에 전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벌써- 예, 예. 지금 벌써 전화가 메시지가 4개. 네. 전화가 하나 왔네. 근데 하여간 전화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 꼭 주신다. 소통하겠다. 문자를 주시면 네. 그 누구시라고 하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약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네. 자, 임충빈님께서 말씀이 힘들어 보여도, 그러니까 말씀이 걸걸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멋쟁이 이런 말씀하셨고요. 아까 저희가 뭐 예산 문제 말씀드렸더니 박정화님께서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푸지게 먹고 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정말 덥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는 그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벗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고 있어서요. 예. 덥게. 그리고 그 셔츠 벗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럼 벗으세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덥네요, 갑자기 또.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자, 허스키한 목소리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멜빵 귀요미 박민경님께서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의 날인 것 같아요.
예. 뭐 이 격려 댓글, 그다음에 그렇다니까요. 칭찬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래서 저 매주 나와야 돼요.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윤선 기자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점 더워지고 있는 방송. 네, 장윤선 이름도 박종호의 팟짱. 팟짱이 아니라 네. 팟짱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팟짱? 박. 팟짱 박? 예. 왜요? 아니, 장윤선 박종호인데. 네, 아 팟짱 박. 예. 짱이 저게 장윤선 혼자 하실 때 네. 저게 팟짱이었잖아요. 아, 아니면 박짱. 네, 박짱, 알겠습니다. 박짱도 네,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겠고요. 아, 이런 댓글도 있네요. 야, 기름 장어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죠, 기름 장어. 해보겠다고 하는데 더 훌륭하신 이상민 의원이 나서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댓글인데 예, 예.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아니라 네, 저 오롯이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그럼 충청권에서 경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자신 있으세요? 지금은 좀 제가 여론조사하면 좀 많이 좀 딸리겠지만 네, 이제 제 진가가 저는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저평가 평가만 우량주. 제대로 받으면 네, 오마이뉴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널리 알려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여쭈고 싶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참 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라인에 있었어요. 그런 검사가 특수통이 특수부 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법조비리 전관예우 아주 네.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음, 그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로부터 모든 사회 불신이 씨앗이 되고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물이죠. 네, 근데 거기에 하여튼 고위직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짓을 아주 그냥 앞장서서 표범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그 무슨 판사인가 여자 부장판사도 출신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브로커가 횡행하고 거기에 몇 억씩, 몇십억씩, 몇 백억을 축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 업자인 뭐 줄 백몇십 알았어요. 개. 예, 진짜 직업인으로서도 그 윤리에 반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인의 규범에서도 네. 너무 일탈해도 일탈했죠. 일탈했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 이런 정관 예우 의혹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걸 잘 수사할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가 법사위의 위원장으로 네. 있었잖아요. 뿌리 깊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국회는 이제 수사권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드러난 의혹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정작 움직이지를 않죠. 아하.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건 변호사가 네. 그 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그죠? 의뢰인이. 그렇죠. 그 아니 돈 아까운 건 다 똑같죠. 네. 그러면 누군가 거금을 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는 했을까요?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네. 그럼 쓸 곳이 어디입니까? 판사나 검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판사 검사들까지 조사를 해야죠. 아, 이게 그 홍 변호사 네. 그분이 저기 어떤 사건을 맡았다면 그 검사 또 판사 네.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게 상식에 벗어난 거였다. 그러면 분명히 이상한 거죠. 증거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 정작 그 로비의 대상이 된 판검사는 왜 안 나오나요? 나는 언론에서 그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회도 그런데 우리 국회도 자료 찾기가 어려워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홍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번 부장판사 무슨 저 최모죠? 네. 무슨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면 그 사건 다 샅샅이 조사해야죠. 그때의 판사 검사가 누군가. 네. 그러면 상당수 의심이 되는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양형 기준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검찰도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준표가 있어요. 예, 예. 마구잡이 못합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정도를 넘어서서 첫 조치가 이루어졌다. 네. 만약에 형사 판결이나 또는 검사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근데 그 조사를 살펴봐야겠네요. 해야 되는데 안 하겠죠? 예, 그거는 결국 언론과 국회가 해야 되겠죠.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 뿌리 깊은 정관 예우의 문제 좀 파헤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해야죠. 제가 법사위는 떠나지만 네. 정말 그 눈을 부릅뜨고 국회에서 우리 그래서 법사위도 네. 저 판검사 출신들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있다 보면 같이 그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는 안 그렇겠지만요. 그렇죠. 뭐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법조인들이 법사에 많이 가잖아요. 법을 잘 알고 잘 다루는 그런 전문인일 것이다라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조계 관행이나 정관 예우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에는 오히려 법조인들이 법사에 가는 게 한계가 있겠네요. 작용하죠. 법사에는 법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법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은 네. 이렇게 상임위 활동이나 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 반면 지금 박 기자님 말씀 맞더나 그 법조 직역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네.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죠. 양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전문성은 살리면서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어떤 방지책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20대 국회에서 잘 좀 균형에 더 맞춰야 될 그러려면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려면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네. 드러나게 하고 또 전문가들이 자문기구 외부에 그런 것들에 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상민 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사위 위원장에 있었으면 좀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재자들이 예. 임기를 깨고 계속. 10년, 20년 하고 싶은 아, 거예요. 내가 하면 왜냐면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아하. 딴 놈은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예, 독재는 안 하실 거죠? 아니, 법사위원장. 저는 뭐 예. 지금 뭐 2년밖에 네, 안 되니까 2년 어차피. 하고 뭐, 예. 자, 이 27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이제 법사위원장직에. 참. 제가 지금 법사위원장 명함 법사위원장 네. 이상민 예. 이게 찍힌 명함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어떡해요? 이틀 동안에 뿌려. 이틀 동안 지역구 가서 많이 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그냥 공중에서 살포로 다니신다. 자, 이 말씀 중에 또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승문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20대 국회에서는 뜬모와 한 곳만 보고 정진하셨으면 해요. 미국에도 더 민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셨고요. 미국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호경님 소탈 솔직해 보입니다. 화이팅라고 하시네요. 네. 팟짱 나오셔서 이미지가 굉장히 계속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정말 민심이 다 이렇게 네. 그대로 왜곡 없이 아니면은 저희가 그 황재희 작가가 댓글을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좋은 댓글만 보내주고 있을 수 있어요. 비판 댓글 10개, 뭐 칭찬 댓글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올라오는 것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큰 비판은 큰 그런 댓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네. 솔직히 어떤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니 꼭 팝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근데 네.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올곧게 해도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다면 만약에 잘못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약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정치 전반 그리고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예. 예, 이제 1시간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방송을 하면 저희가 3시간을 채울 것 같아요. 예. 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시간은 다음 기회에 좀 남겨두고요. 왜냐하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 대해서는 예. 방송의 필리버스터 한 8, 9시간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왜 오마이뉴스 팝장은 필리버스터가 없는 거예요? 할까요? 예. 저희가 한번 날 잡아서
이상민 필리버스터. 특집 필리버스터 방송. 예. 날 새도록 누가 쓰러지나. 장윤선이 쓰러지나 박정호가 쓰러지나 예. 이상민이 쓰러지나 막 얼음물 그럴까요? 뒤집어 쓰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과 유쾌하게 예. 그리고 시원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 얘기,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리고 청년 일자리 TF 문제, 홍만표 변호사 검찰 출석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약속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TF 단장 예. 하시면서 정말 우리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겠네요. 세월호 참사 이 문제 20대 국회가 열리면은 연장한 말이죠. 네,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될 텐데 예, 예. 초선 의원들은 29일에 팽목항에 간다고 합니다. 예, 예. 의지를 보이겠다는 건데 자, 사선 의원으로서 이런 초선들의 의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네, 이번에 20대 국회 만난 초선 의원님들 네, 이렇게 뵈니까 당선자시죠 지금은 아주 정말 힘이 솟습니다. 그래요. 예, 저보다 이상민 훨씬 의원 초선 때랑 달라요? 저는 진짜 어리버리 잘 몰랐어요. 탄핵 바람에 그냥 얼렁뚱땅 돼가지고 저 국회의원 욕만 해봤지 네, 국회의원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온 분들은 각 분야에 실력도 쌓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소명 의식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미래가 너무 좋다라는 걸 그분들로부터 봅니다. 네, 그분들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좀 서로 간에 있다 하더라도 결집된 노력 어쩌면 내 주장을 어떤 때는 좀 양보를 좀 접더라도 네, 상대방 입장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품앗이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둬낼 수가 있다. 네. 우리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 그게 이제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보면 저도 막 자신이 막 생겨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게 현장에 놓치지 않고 자칫하다 보면 의원들이 사실은 의원들이 놀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잘나고 못나고 했어도 다들 어딘가에 가서 막 다니는데 네, 사실 우선순위를 잡아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놓치지 말고 끈질기게 네.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월호 문제도 벌써 2년 넘었잖아요. 맞아요. 많은 해결이 안 되고 분들이 이제는 있습니다. 지쳐하고 또 세월호냐 이런 분들 막 비분단계하던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네, 네. 되지도 않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되지도 않는 거 왜 저기 아니야 경기도 안 좋은데 취업도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목소리도 많아요 사실. 우리 당 지지자들 막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엄청난 반대하시는 네. 분들도 그런데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는 굽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세월호는 진짜 대한민국의 큰 결함을 표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고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도 안 밝혀졌고 네, 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언제 제2의 세월호 그게 옥시사태도 이미 누적된 것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가습기 피해자 어디서 불쑥불쑥 문제. 땅에서 꺼지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생기기도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임은 진짜 세월호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뭐 징계를 응징을 가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첫 일보이기 때문에 네, 그건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저도 깜빡 다른 거 해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놓칠 좀 잊어먹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초선 의원님들이 놓치지 않고 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렇군요. 저보다 낫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네, 한 9선, 10선씩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민 의원님도 옆에서 잘 함께 그러면요. 세월호 같이 참사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주시고 가습기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고요. 예. 뭐 어버이 연합 어버이 연합 그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문제도 좀 숙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민생도 돌봐야 되죠. 이런 민주주의 후퇴 문제, 그 남북 관계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개성공단 아직까지 폐쇄돼 있죠. 거기다 그냥 국회법 뭐 개정 맞아요. 청문회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이 그거 같아요. 밀어내기 하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 예.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이슈 밀어내기. 있으면 이슈로 밀어내서 아. 다른 걸로 계속 감추는 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 산만해지지 않고 탁 지켜보고 핵심을 파고드는 예.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폭풍을 치고 네. 태풍 몰아쳐도 그 끈을 놓지 말고 아. 중심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게. 네. 지금 의원님 이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건 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뭐 결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정말요. 예. 그럼 그동안 뭐 저 썩은 뭐 동태 아니 그냥 뭘 보도됐습니까? 오늘 따라서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진짜 느낌이 한번 드는데요. 예. 활기차게. 네. 그러나 우리부터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네. 지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 유쾌하게, 네. 통쾌하게, 상쾌하게, 그렇습니다. 호쾌하게. 다음에 나오시면 저희가 오늘 노래는 못 들었는데 예. 저희가 2시간 방송 출연 남았는데 2시간 방송 출연 저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나오시면 그때 또 뭐 1시간 필리버스터. 하시고 필리버스터? 예. 팝장의 필리버스터. 알겠습니다. 그때 또 노래 한번 제가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댓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한마음 한뜻으로 언론에 빌미를 주지 말고 한 목소리로 상처받은 민심을 대변해 주세요. 성과도 수시로 기자회견도 하세요. 알려주세요.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경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알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다음에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네. 예.